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찾았다. 융합 신제품 사용성 평가회. 여기 맞네요.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융합 신제품 사용성 평가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허니블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 안전 안내 문자 많이 받으실 텐데요. 요즘에는 실종 신고로도 종종 안전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대부분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특히나 고령층 중에서도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은 더욱더 보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치매를 앓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신 분이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휴로드의 유리예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렇게 좋은 제품 만드시고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오늘 또 소개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내 자식 자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사를 휴로드라고 들었어요. 휴로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버로드를 지었다가 휴먼과 사람의 그리고 로드와 길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왜 무슨 대본 더 나은 길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라는 이름으로 휴로드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휴로드를 먼저 지으신 게 아니고 실버로드라는 제품을 먼저 구상하신 후에 네이밍을 한 케이스시네요? 네, 실버로드라는 회사 이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휴로드라는 제품을 구성하였습니다.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지금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제품일까요? 제가 이게 치매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들었는데 신발 깔창처럼 생겼어요, 그냥. 아, 네, 맞습니다. 인솔 제품, 깔창 제품이 맞고요. 네. 치매 환자가 이 인솔 제품을 신고 그리고 낙상이나 배회 넘어짐이 감지되었을 때 바로 보호자한테 단계별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알려줄 수 있어서 아마 치매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치매 환자분들을 위한 거라고 해서 뭔가 큰 장치나 기계 같은 걸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긴 일반 깔창을 그냥 신으시는 신발에다가 신으면 네네. 여기 안에 뭔가 장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이런 하드웨어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을 신음으로써 LTE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환자의 위치를 받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신으신 분이 이제 걸으시면서 길을 잃으시거나 네. 아니면 넘어지시거나 네네. 하는 경우에 앱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보호자는 직접 이 인솔 제품을 등록을 하고 앱으로 받아와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람을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휴로드에서 이제 휴로드랑 연계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상태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보호자는 한 명까지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환자를 케어하는 분들은 여러 명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명수는 제한이 일단은 없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의 상품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와 또래로 보이셔서 좀 놀랐는데, 네. 좀 사연이 있으실까요? 이런 제품을 구상하시게 된?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치매 할머니와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사실 저보다도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친척분들이 가족들이 회사에 나와 있는 동안에 케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싶었고,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거 창업을 해보자 해서 한양대학교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대표님께서 전공하신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전기전자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에 대표님의 전공 지식이 많이 들어가 있겠네요? 이걸 제작하는데. 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 앱 팀원들이 개발. 앱과 이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펌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력하신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솔 제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형화에 가장 집중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네. 느껴지니까. 다양한 이런 낙상이나 배회 넘어짐을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거에 좀 중점을 두었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 신발에나 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또 데이케이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실내화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으셔야 되는데 그 실내에서도 그 데이케이 센터 내에서도 또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셔서 이런 실내화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더욱 좀 더 소형화를 하고 낮은 제품으로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제가 이 제품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게 걸으면서 충전이 된다고 아, 네.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네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치매 환자분이나 이런 보호자분들이 그때그때 배터리가 방전될 때마다 네. 이거를 충전을 해주는 거는 좀 많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C핀으로 인해서 이제 충전을 하고 있는 방식까지 개발을 하였지만 여기에 네네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네네. 충전하는 데가 있네요. 네네 무선 충전 버전과 그 걸어 다님으로써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술까지 개발을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근데 하베스팅 기술이 걸음 수가 매우 많아져야지만 충전이 되다 보니까 상용화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수정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상 문제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낙상이 이제 혼자 계시거나 주위에 도우미 손길이 없으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네네. 위험한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니까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나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낙상 사고가 일정 강도 이상 발생을 했는데 계속 보호자가 앱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앱에 등록되어 있는 그 119와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병원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도록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배회는 그러면 어떻게 인지가 될까요? 일정한 그 주기 없이 걷는 그 부분을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같은 곳을 반복하고 그러면 이제 배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곳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경로를 네. 이탈하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의 그런 안심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두고 그 부분을 벗어나면은 알람이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보호자분이 설정해놓은 범위를 많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위치를 받아와서 보호자한테 그런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형식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네, 이 신발이 아무래도 GPS 기반이기 때문에 GPS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주소를 직접적으로 받아와서 그 부분을 보호자에게 앱으로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방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생활 방수가 가능할까요? 비 오는 날 혹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네, 이 기구물에 저희가 이런 케이스에 방수 처리를 되어 있어서 이제 생활 방수 정도는 괜찮지만 아무래도 신발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통신이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정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 물에서 다시 나오게 된다면은 통신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제품이 완벽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요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현재는 이제 실제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MOQ 수량 문제도 있어서 저희는 15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네네, 비싸 보일 수 있지만 현재 그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물 입찰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2, 3만 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노약자분들도 계시지만 길치들을 위한 저는 사실 진짜 지금도 길 잃어버려가지고 여기 오늘 못 올 뻔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네,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 점은 보완해서 출시를 하고 싶다 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네, 실내에서의 위치 정확도가 아무래도 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GPS에서 안 잡히는 실내는 정확한 위치를 받아오기가 좀 어려워서 실내 위치 치기와 UWB와 같은 실내 위치 치기 분야를 더욱 연구하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매 환자분들, 노약자분들을 위한 제품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참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얼른 상용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버로드에서 그 치매 환자 케어를 위한 인솔을 개발하고 있는 유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융합 사업의 융합 신제품 사용성 설명회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허니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융합 신제품 사용성 평가회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허니블입니다. 피부 고민 요즘 남녀노소 많으실 텐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저는 턱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꿀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신 대표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스텔라 대표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완전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꿀템을 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제품인지 제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 마스크팩 프린터를 개발했는데요. 시트지를 A4용지처럼 공급하면 사용자의 얼굴, 윤곽이나 눈, 코의 위치에 따라서 절단하고 그날그날의 날씨나 피부 상태에 적합한 레시피 설정에 따라서 화장품 용액을 분사해서 맞춤형 마스크팩을 집에서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내 피부에 딱 맞게끔 제작을 해준다는 건데 그 내 피부에 대한 데이터를 얘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가요? 뭔가 스마트폰 앱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는 앱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 앱으로 본인의 얼굴을 사진을 찍으면은 얼굴의 사이즈가 여기에 연동이 되고 그날의 날씨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그날이 미세먼지가 있는지 그날이 자외선이 강한 날인지 그거와 신체 데이터를 지금 콜렉팅하고 있는데요. 융합을 시켜서 기계에 연동을 시키면 본인에 가장 잘 맞는 완전 팩이 나만을 나옵니다. 위한 예, 마스크팩이네요. 그렇죠? 이게 마스크팩이 낱장씩 사기에는 또 비싸고 네. 10장, 20장씩 묶음으로 사야 편한데 근데 이 제품이 있으면 그때그때 한 장씩 딱 맞게 제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처럼 불필요하게 마스크팩을 쌓아두는 일이 없어지네요. 네, 저도 갑자기 햇빛을 많이 받은 날에는 피부가 갑자기 빨갛게 올라오고 맞아요. 갑자기 또 뾰루지가 막 생기거든요. 그날에는 이제 앱으로 알로에 성분을 더 배합시킨 용액을 여기에 주입을 해서 그날 출력해서 쓰면은 좀 더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그날 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배합까지 바로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배합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알로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이 또 있어요.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피부 진정, 피부 진정, 보습, 그리고 트러블. 네, 맞습니다. 아, 딱 세 가지 피부에 딱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을 주로 타겟하고 계신가요? 젊은 20, 30대 여성 직장인을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저네요. 이게 근데 마스크팩을 하려면은 살짝 좀 부지런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팩 그렇죠. 뜯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물론 내 몸에 딱 맞는, 내 피부에 딱 맞는 마스크팩이 나오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귀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앱으로 얼굴 측정하는 시간 그리고 앱에서 날씨 연동하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팩을 절단하고 또 용액을 분사하는 것까지 총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5분이요? 네, 맞습니다. 자, 말이 안 나오네요. 그 기술력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기술력을 좀 위주로 사용을 하셨을까요? 제가 의류회사에 있었는데 의류회사에서는 이제 패턴이라든지 원단을 자르는 프린터 기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소형화시킨 다음에 제품에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스크팩이 만들어지는 5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퇴근하고 와서 사진 찍어놓고 씻고 만들어진 팩하면 바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 되면 좋기는 한데 항상 비싼 가격이 조금 부담되잖아요. 현재 블루스텔라에서는 중저가로 기계를 공급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또 마스크 시트지라든지 그다음에 용액을 정기구독 형태로 공급을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지랑 용액은 소모품이니까 사용자가 그때그때 프린터기 잉크 채우듯이 그렇죠. 채워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용량이 들어갈까요? 이게 꽉 채워졌다고 하면 매일매일 쓴다고 했을 때 한 달을 주기로 해서 상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달이면 딱 월정기 구독으로 네,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매일매일 1일 1팩을 내 피부톤에 딱 맞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일 것 같습니다. 타인의 피부를 측정해서 좀 선물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까요? 그렇죠. 앱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얼굴 사이즈나 신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분에 맞게 마스크팩을 만들 수 있죠. 저는 요즘 1일 1팩을 하고 있는데 피부 고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팩을 계속 버리다 보면은 이거 좀 내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시트 처리는, 쓰레기 처리는 괜찮을까요? 네, 블루스텔라 경우에는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의 비건 시트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아, 비건 시트요? 예, 친환경적인 부분, 환경에 고민이 많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죄책감 없이 1일 1팩 팍팍 할 수 있겠네요. 네. 피부 관리. 와, 그러면 중저가 가격에 피부 관리도 매일매일 할 수 있고 시트 처리도 용이하니까 경제적, 환경적으로 다 유용한 제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코로나19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유독 눈길이 가는 제품일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해 주시는 제품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융합 신제품 사용성 평가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허니브리였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블루스텔라 김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융합 신제품 사용성 평가의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허니블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기존의 호흡기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외 모듈을 만든 회사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리반 주식회사는 2018년 1월에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오랜 소프트웨어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무선 주파수를 융합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 분야는 실내 수치기를 이용한 출입 인증, 이와 관련된 데이터 검증, 그리고 생체 신호 검출 등이 있습니다. 리반의 뜻이 뭔가요? 리반은 이로울 리에 나눌 반이라는 뜻으로 이로운 것을 후대에 남기려는 마음으로 지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로움을 나누기 위한 기술과 개발이 핵심입니다. 리반이라는 네이밍에서부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느낌이 뿜뿜 느껴지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저희 장점인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현대에 맞게 융합하고 개발하면서 결과 도출하는 데 즐거움이 있어서였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되게 필요할 것 같은 기술이 무엇인지 네.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인지 저희가 좀 봐야 알 것 같은데 비접촉식 호흡기 질환 체외 진단 모듈이라고 네. 들었어요. 네, 저 맞습니다. 좀 잘 외웠나요? 네, 박수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이죠? 네. 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되게 크기가 작아요. 네, 모듈은 되게 작고 저희가 네. 하드웨어인 모듈이랑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腹부의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이랑 심박수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측정하고 있는 건데 보이시나요? 오, 네, 보여요. 네. 그래서 가리면은 네. 지금 이 상태는 호흡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빨갛게 보이실 거예요. 됐어요.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호흡이나 심박수를 측정해가지고 응급 상황에 알림이 필요한 상황에서 디지털로 즉각적으로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응급 안전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제품이랑 소프트웨어를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비접촉식 호흡기 질환 체외 진단 모듈이라고 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뒤에 보면은 빛이 이렇게 나와요. 네네. 이 빛이 흉곽, 가슴 쪽에 숨 쉴 때 들숨날숨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 빛은 그냥 LED고요. 예. 여기 안테나가 네. 있는데 안테나에서 이제 그 전자기파를 쏴가지고 반사되는 신호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심박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거를 측정해서 이제 응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빛이 아니라 네. 안테나에서 그래서 사용처는 응급안전 서비스 사용처는 위험한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제품이어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호흡을 안 한다 이런 정도의 응급 상황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비접촉식이라는 건데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편리함이 뭘까요? 우선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편리함이 있고요. 원격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격 진료도 가능하게끔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모듈이 환자 가슴에 부착할 수 있게끔 휴대용으로 제작이 될까요? 네, 휴대용은 아니고요. 그 환자의 침상이나 아니면 흉곽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가정에서도? 네, 개인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이제 의사가 진단할 수 있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의사한테 전송을
사용을 네.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아도 내 호흡에 대한 정보를 의사한테 바로 보낼 수 있고 진단까지 받을 수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사업화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 데이터 검증과 그리고 기준 데이터 모델 형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모델이 형성되기 전에는 응급 안전 서비스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우선 먼저 네, 진출할 계획이고요. 이제 네. 호흡 데이터를 확보를 한 후에는 네. 의료기기로서 저희가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좀 소비자층이 병상에 계신 노인 요양병원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겠네요. 네네, 1차로는 그런 요양병원 같은 기업에 이제 진출할 계획.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유용한 제품이잖아요. 네. 점점 개발도 될 거고. 가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격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가격은 아직 저희가 보완이랑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단계여서 아. 가격 측정은 안 했고요. 아, 네, 상용화하고 나서 이제 개발비를 좀 최소화해서 네. 소비자가 부담이 없는 가격으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제품에 특별히 이건 진짜 자랑하고 싶다 하는 포인트, 강점. 기존 요양원의 응급 안전 서비스 방식은 관리자가 CCTV를 보거나 아니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경우에는 화면에서 그렇게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네. 수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접촉식으로 실시간으로 관리자가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네요. 프라이버시 침해는 방지가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보기 위해선 CCTV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다 봐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맞아요. 사생활이 없는 상태인데 네. 이거는 딱 움직임만 네. 원하는 데이터만 보내주니까 그런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만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드는 궁금증은 사실 호흡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 다르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 결과가 좀 상이하지는 않을까요?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 데이터를 통해서 개개인의 호흡을 판단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맞춘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있고 노령 인구에 대한 케어도 고민이 되는 와중에 리반에서 나온 제품이 상용화가 되면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융합 신제품 사용성 평가회 진행을 맡은 크리에이터 허니블이었고요. 네, 리반 주식회사의 기획을 맡은 강현주였습니다.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